자, 비트코인 38,700달러, 한 2% 정도 더 빠졌죠. 39,000에서 이제 38,000까지 또 빠졌고, 가격을 보시면 이제 4,000대 또 조금 많이 올라왔네요. 이더리움 뭐 360. 그래서 보시면 코인 이슈가 또 여기서 또 말씀을 드리면 비트코인 마이너스 1.5%, 이더리움 마이너스 2%. 자, 알트들 볼게요. 리플 4.9%, 5%, 2배 이상 빠졌죠. 비트코인에 비하면 거의 3배 가까이 빠졌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5.8%, 스텔라 3%, 클레이튼 5%, 뭐 트론 마이너스 1.87%. 트론은 어제 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에이다 3%, 폴리곤 3%, 알케미 페이 6%, 알고랜드 4.5%, 비트트렌스 4%, 링크 뭐 3%, APM 뭐 아펜프트 4.76%. 요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왜 코인 이슈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담아야 된다 댓글로 막 뭐라고 한 막 알트 담아야지 지금 뭐 알트 순환장인데 그냥 씨도 안 맥히는 소리들. 그냥 여러 방송들 알트 이것저것 이거 좋다 저거 좋다 휩쓸려가지고 추천하죠. 그런 것들 다 담으신 분들 어떻게 됐어요 지금? 눈물 나는 겁니다. 마이너스 8%, 마이너스 5%, 진리카 6.7%, 8%. 한번 흔들릴 때 미친듯이 빠져. 뭐 알트코인이 상승률이 좋아요. 이번 연도에는 상승률 따라갈 투자가 아닙니다. 비트코인 시장은 무조건. 지금 미국 주식이 어떻게 되고 경제가 어떻게 되고 지금 모기지 채권이 어떻게 되고 상황도 아예 모르니까 알트 얘기하지. 알트 사라고 할 수밖에 없지. 모르니까. 분석을 할 때 우리가 기관이고 우리가 자산 운용사고 돈을 액수를 따졌을 때 억 단위로 따지는 게 아니고 천억, 조, 최소 몇 천억, 몇백억의 수익률 1% 얼마예요? 몇 억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게 접근하셔야 되는데 그냥 알트코인 내가 그냥 500만원 갖고 있어 알트코인만 담을래 그냥 그렇게만 접근을 해요.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지만 중요한 거니까 이건 계속해서 재차 반복을 합니다. 지금 장에서는 리플, 뭐 스텔라, 클레이튼, 트론, 에이다, 폴리곤 우리 코인이슈 포트폴리오에 있는 것들 10가지 좋은 거 알아. 코인이슈도 좋은 것도 알고 담으려고 지금 막 미치겠어. 손 묶어놓습니다 지금. 돈이 있어도 막 담고 싶어. 얼마나 더 커질지 아니까 생태계가. 그런데도 참아. 왜 참을까? 알트코인 담아봤자 상승 올 때 물론 더 빠진 만큼 더 오르긴 하겠지. 근데 최우선적으로 안전하게 수익 오는 거 상승률 제일 큰 거 비트코인 이더리움이라는 겁니다. 기관들 기업들 들어올 때 비트코인 시장 펀드멘탈 가뜩이나 없는데 알케미 담을까? 폴리곤 담을까? 무조건 비트코인 이더리움이에요. 무조건. 그래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위주로 담으셔야 된다는 거.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하락률 딱 보시면 아십니다. 그냥 코인 이슈가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좋아서 이거 사세요 하는 게 아니고 하락률만 딱 봐도 알아요. 상승률만 딱 봐도 알고 지표 얘기를 해주는데 자 미국 증시 다 빠지고 있죠. 왜 빠지고 있냐 미국 증시 지금 뭐 거시적 경제 상황도 그렇고 뭐 제일 큰 거는 5월 5일날 금리 인상 또 이제 우리 0.5% 들어간다는 거 그렇기도 하고 이제 경기 지표도 안 좋게 나왔고 최근에 그리고 또 뭐 러시아 디폴트 한다 여러 가지 지금 악재들이 굉장히 겹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 지금 다 빠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 나스닥이랑 같이 동조돼서 이제 커플링으로 흘러가고 있죠. 우리 비트코인 시장도 빠지고 있다는 거 2% 알트들 뭐 빠지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자 롱 77%까지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왔죠. 롱 77% 자 보셔야 되고 자 BOFA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 주식 유출을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얼마 전에 코인 이슈가 중요하다고 했던 또 지표 연준 베이지북 지표 있었죠. 발표가 됐었고 그 베이지북 발표 이후에 이게 지금 어떤 지표냐면 자 이렇게 2020년도에 뚝 떨어지죠. 우리 코로나 때 상반기에 딱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쭉 이렇게 가다가 2022년도 뚝 떨어지죠. 이게 어떤 지표예요? 미국의 주식형 펀드
유출 지표입니다. 대규모 빠졌다는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20년도 코로나 때 딱 한 번 빠지고, 그리고 또 이렇게 쭉 20년도 21년도 좋았죠.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유동성을 미친듯이 풀어댔고, 달러를 뭐 제2차 세계대전만큼 발행을 했을 만큼 그 돈들이 주식시장으로 들어가면서 좋았습니다. 좋았다가 슬금슬금 떼서 떨어지죠. 지금 주식 펀드에서 지금 대규모 자금이 유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증시가 떨어지면 지금 누구랑 어떻게 돼요? 비트코인 시장이랑 동조화 지금 흐름이다. 커플링 흐름이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 자, 그래서 대규모 유출. 그래서 이번에 빠진 금액이 한 196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24조 4천억 정도. 그 정도 이제 맞았다고 하고. 자, 정리 한번 해드리고. 자, 9월 팬데믹 상한 유예 종료. 자영업자 부실 판도라 상자 열릴까. 저번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건데, 우리나라 이제 한국 사업자 대출이 뭐 금액이 420조인가? 자녀 대출 금액이 42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9월 달까지 개인 사업자 대출 이제 상한 유예를 이제 9월 달까지 줬는데, 만약에 9월 이후에 개인 사업자 대출 연장이 안 된대. 당장 지금 원금이랑 이자를 다 갚아야 된대. 그럼 어떻게 될까? 9월 달까지 줬던 거 요거. 대출 금리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내가 갖고 있던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팔아서 은행에 갚아야겠죠. 간단합니다. 그러면 시장에 팔아, 매도하면 어떻게 될까? 주식, 비트코인 가격. 이렇기 때문에 코인 이슈가 이번 연도 쇼뷰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상황이 지금 이런데 뭐 비트코인 1억 간다? 2억 간다? 답답해요. 자, 2년 새 85조 급증한 개인 사업자 대출 폭탄 돌리기 만기 연장 언제까지? 일단 9월 달까지입니다. 9월 이후에 연장을 안 해준다고 하면 그 돈들 나라에서 다시 한번 돈을 뿌려줘서 그 돈으로 갚을까? 지금 금리를 인상하는 판에? 지금 나라에서 돈을 찍어낼 수 없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갖고 있던 자산 시장 다 상품들 팔아야 된다. 부동산이 됐든 주식이 됐든 비트코인이 됐든 차가 됐든 팔아서 대출 원금 갚아야 된다. 요거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요거까지 정리 한번 해드리고, 러시아 104년 만에 국가부도 눈앞에 루블화로 지급은 디폴트, 5월 4일까지 달러로 상환 못하면 최종 부도, 이렇게 했는데 뭐 겁을 계속 줍니다. 뭐 디폴트 가능성 93%. 근데 우리 작년에 그 베이징 그 중국 헝다그룹 파산 난다고 이제 디폴트 관련해가지고 거의 2달 3달 동안 하락장대 요긴하게 쓰였죠. 코인이쇼 뭐라 그랬어요? 똑같이 러시아도 디폴트 요긴하게 쓰일 거다. 요긴하게 쓰이고 있어. 루블화로 지금 이자를 상환한 것은 뭐 채무자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 신용부도 스와프. 만약에 러시아가 디폴트가 난다고 쳐. 그러면 어떻게 될까?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한테 지금 원하는 게 있고 전쟁에서 이기는 걸 원하는데 디폴트가 나면 전쟁 이길 수 있을까? 자금들, 전쟁 자금들, 군수 자금들, 그리고 군인들 월급 줄 수 있을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유예기간이 계속 있기 때문에 디폴트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 굉장히 적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우크라이나 그 전쟁이 종료가 되든 뭐 디폴트가 되든 어떻게 보면 뭐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디폴트 될 가능성 굉장히 적다는 거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만약에 디폴트가 돼, 그럼 우리 코인이슈 가족분들 줄 수 있는 기회 좀 더 앞당겨지는 겁니다. 코인이슈한테 그렇게 좋지 않아요. 좀 더 나중에 왔으면 좋겠어요. 사실 주울 수 있는 기회가 어차피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온다 그래서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많이 못 줍기 때문에 천천히 나중에 좀 왔으면 좋겠다는 거 개인적인 생각이고, 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채권 수익률 2.8, 2.9까지 올라갔다가 2.8까지 떨어졌습니다. 3을 돌파하나 마냐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이런 상황이 이러니까 한국에 있는 뭐 외화 투자 자금들, 일본, 중국 자금들 다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달러 빼고 나머지 통화들 뭐 엔화, 위안화, 원화 가치가 어떻게 돼요?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 계속해서 상승하고 위안화 달러 그리고 또 N달러 환율 미친듯이 상승하는 겁니다. 자, 요거 지금 상황이 이래요. 엄청 안 좋아요. 안 좋은데 뭐 대출을 해서 비트코인이 뭐 1억 가고 2억 가고 대출해서 막 비트코인 사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자, 원달러 환율 연고점 또 갱신. 원달러 환율이 높아진다는 거는 원화 가치,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달러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 달러의 가치는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거. 100을 넘어서 101.213. 자, 그러면 지금 미국 이외의 신흥국들이 지금 굉장히 힘든 상태인데 어떻게 될까? 자, 요거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위안화 가치 8개월 내에 최저 수준으로 추락. 위안화 가치 말씀드렸던 듯이 똑같이 빠지고 있죠. 엔화 빠지고 있지, 위안화 빠지고 있지, 원화 빠지고 있지, 달러를 제외한 통화들 다 빠지고 있습니다. 코인위슈가 뭐라 그랬어요? 통화 가치는 상대적이다. 달러가 올라가면 나머지 통화들 다 빠지는 겁니다. 자,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요거. 자, 우리 세리방님이 있는 그대로 얘기해주세요. 코인이슈는 거짓말 하나도 못해. 좋다, 막, 뭐, 1억 간다, 2억 간다 하면, 물론 뭐, 종교처럼 구독자분들은 늘어나겠죠. 실시간 시청자 수? 한 몇백 명 더 많이 볼 겁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뭐, 국어를 하면서 방송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투자자이기 때문에, 제 돈이 소중하면, 다른 분 돈도 소중한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뭐, 양심을 팔아서 하고 싶지는 않고, 자. 일정 4월 28일부터 지금 뭐 일단은 이번 달 중요한 일정은 뭐 그렇게까지 큰 일정은 없습니다. 아, 한 가지 일정이 있네. 자, 수요일날 좀 이렇게 정확하게 분석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번 주 금요일날 18억 달러 정도 만기 옵션 있습니다. 선물 옵션. 그렇기 때문에 18억 달러 정도 되고 아마 이더리움도 꽤 될 겁니다. 자, 그거는 다음 시간에 아직 이제 뭐 금요일까지 며칠 남았으니까 수요일날 좀 분석을 해드릴게요. 분석을 해드리는 걸로 하고. 자, 그래서 4월 28일날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지표 21시 30분 발표됩니다. 그리고 4월 29일 근원개인 소비지출 PCE 21시 30분 예측 요거 5.5% 발표되고. 자, 미국 연준 금리 결정됩니다. 3시에 5월 6일날 비노 고용지수 요거 중요하고 연준 일단 금리 결정이 제일 중요하겠죠. 3시 요거. 그리고 5월 11일 소비자 물가지수 CPI 요거 중요합니다. 일단은 5월 11일 날 이제 뭐라 그럴까 곡물 가격 상승분이랑 뭐 국제 유가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상하이가 또 이렇게 셧다운을 하고 있죠. 공급망이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공급망 품목 현상도 이런 것들 다 이제 그런 지표들이 발표가 될 겁니다. 5월 11일 날. 그래서 CPI 발표 요거 높게 나올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실적 발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26, 27, 28 지금은 이제 미국 증시도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미국 증시가 오르면 비트코인 시장도 같이 좀 이렇게 같이 간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실적 발표가 어느 때보다 좀 더 중요해졌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26일 날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 만약에 좀 실적이 좋게 나왔어. 좋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미국 증시 반등하면서 우리 비트코인 시장도 반등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27일 메타, 28일 트위터, 아마존, 애플까지 연달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준 베이직 발표 이후에 미국 주식형 펀드 대규모 유출이 시작됐죠. 자,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코로나 때 한번 빠졌고 지금 빠졌고 한 24조 정도 원화로 치면 24조 4천억 정도가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요게 2018년도 2월 이후로 최대치 유출량이라고 해요. 그리고 뭐 나스닥이랑 비트코인 시장 지금 커플링 흐름이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원달러 환율 전고점 계속해서 갱신 진행 중이죠. 원화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져 달러 가치가 커지면서 그리고 위안화 가치도 하루 만에 0.8% 가까이 하락하고 위안화 달러도 환율이 연일 계속해서 상승을 해. 자, 지금 미국이 금리 인상한다고 하고 있고 국채금리 2.9까지 갔다가 지금 2.88까지 떨어졌죠. 계속해서 달러 연동된 상품들 달러로 수요가 몰리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금리 인상 그리고 국채금리 상승했죠. 달러 어떻게 됐어요? 수요 계속해서 증가하고 그리고 반대로
통화는 상대적이라고 말씀드렸듯이 한국이랑 중국은 일본도 마찬가지고 통화 수요가 급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있던 많은 외국인 투자 자금들, 삼성전자에 있던 돈들 빼가지고 어디로 가요? 미국 국채로 가거나 미국 달러 연동된 상품들. 삼성전자 실적 좋아도 오를 수가 없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이해되셨죠? 친구분들 중에 뭐 삼성 주식 삼성전자 살 거야. 다시 8만 전자 10만 전자 갈 거야. 그거 사면 최소 3년 이상 보셔야 됩니다. 3년도 솔직히 좀 빠르지. 말리세요. 말리고 현금 갖고 있어라. 코인 이슈 방송 보고 현금 갖고 있어라. 제발 좀 얘기해 주세요. 자, 그래서 뭐 지금 상태가 뭐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뭐 중국의 또 채권 순매도 규모가 외국인 중국 채권 순매도 규모가 한 21조 4천억 정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뭐 이거 아까 말씀을 안 드렸구나. 중국에서 이제 채권을 매도한 규모가 1125억 위안, 원화로 한 21조 4천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월 한 달 동안 803억 위안, 15조. 그러니까 지금 뭐 2월달, 3월달 연달아서 연속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해요. 그 말은 뭐예요? 중국의 지금 채권 투자자들이 매도하고 미국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한국 어떻게 해요? 금리 인상 해야지. 중앙은행에서 금리 인상 계속 해야죠. 지금 0.25씩 3번 했죠. 4번, 5번 계속해서 할 겁니다. 왜? 금리를 인상해줘서 외국 자본들 빠져나가지 않게끔 붙잡고 있어야겠죠.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중국이랑 일본 금리 인상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중국 금리 인하를 하면서 지준율 떨어뜨리고 기업들을 밀어줘. 수출할 수 있게끔 내수시장 활성화를 시켜. 그리고 부동산 시장 다 엉망된 거, 망가진 거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퇴양난이라는 겁니다. 일본이랑 중국이랑 굉장히 힘들다는 거. 자, 해서 보시면은 뭐 한국도 똑같이 이제 금리 인상하게 될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 사업자 대출 계속해서 증가했고, 우리가 작년에 자영업자분들 막 바쁜데도 주식 안 하시는 분들이 없었어. 사실 주식, 비트코인 시장 다 했어. 왜?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없으니까 그거 메꿔보려고 대출 받아가지고 돈 했어. 내 친구들 막 다 뭐 주식으로 돈 벌고 막 잘 나가네? 나도 해봐야겠다. 그렇게 대출 받은 돈이 423조 정도 됩니다. 근데 9월 이후에 연장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그거 대출금 갚으려고 부동산 매물 쏟아질 거예요. 주식 쏟아지고 비트코인 쏟아질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코인 이슈가 이래서 올해는 힘들다. 제가 이번 연도 초부터 방송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이번 연도는 욕심내지 말자. 우리 코인 이슈 가족분들 수익 보려고 하지 말고 내 돈을 지키는 거에 진짜 좀 뭐라 그럴까 집중을 하자. 남들 방송, 다른 방송들은 얼마 수익을 내드릴게요, 뭐 단타 쳐서 뭐 리딩 해드릴게요, 뭐 해드릴게요, 그런 거 현혹되지 말고 내가 내 돈, 얘 거 현금 계속해서 모아가고 지키자. 왜? 거시적 경제 상황이 지금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힘듭니다. 내가 산 주식 비트코인을 가격을 올려줄 유동성이 없는데 어떻게 가격을 올려? 막 방송 가가지고 댓글로 물어보고 있어. 뭐 누구누구님 이번 연도 올해 얼마 갈까요? 어떻게 올라갈까요? 지금 주어야 될까요? 어떻게 알아? 코인 이슈도 몰라. 근데 이번 연도는 어떤 투자 방법으로 돼야 될지는 알아. 적어도 알트 머릿속에서 지우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위주로 담고, 그리고 당장 내일 모레 빠져도 이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트코인 1억, 2억? 전년도 전고점? 그랬으면 사이클이 아예 깨지는데 말이 안 되죠. 코인 이슈 좋은 얘기 해드리고 싶어요. 상승한다, 올라간다. 이번 연도는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럴 땐 현금 무조건 보유하고 안전하게
분할로 저점 때마다 빠질 때마다 저점 기록하고. 자, 그러면 올해 이제 뭐 22, 23, 24 이런 식으로 이제 사이클대로 이제 흘러갈 건데, 이렇게 유동성이 없고 코인판이 힘들어. 그럼 어떤 일이 발생될까 앞으로? 자, 이렇기 때문에 무조건 메이저로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담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동성이 없어져. 그러면 기존에 있던 코인 회사들도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새로 이렇게 시작하는 코인 회사들도 금방 없어질 거고. 알트 그만큼 힘들다는 겁니다. 알트코인으로 수익 낼 수 있는 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더 이제 힘들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우리가 알트코인을 마음속에서 당분간 지워야 되는 이유,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뜩이나 힘든데 비트코인 시장에 수요 들어오면 어떤 코인 들어와요? 비트코인. 진짜 뭐 더 좋으면 이더리움까지. 비트코인만 오래 담아도, 그리고 저점 때마다 분할로 담아도 성공했다. 남들보다 진짜 한 200%, 300% 더 수익을 본 거다. 이번 연도는 뭐 올랐다 떨어졌다 얼마 벌었어 그런 한 해가 아니에요. 현금을 갖고 있어도 남들보다 더 수익을 보고 있다는 거. 내가 코인을 주었어. 막 이상한 방송 보고 뭐 1억 간대, 2억 간대. 주었어. 5,500에 주었어. 근데 지금 떨어져서 어떻게 됐어요? 4,900 됐죠. 그러면 오히려 코인을 안 주는 사람들, 현금 갖고 계신 분들, 그분보다 돈을 벌었어요? 아니면 잃었어요? 돈을 벌은 겁니다. 500만원을 버신 거예요. 1000만원씩, 1000만원에 500만원씩. 아니, 5천만원에 500만원씩. 남들보다 500만원 벌은 거예요. 현금 갖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어도. 그런 게 올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지금 막 뭐 대출 받고 뭐 한다, 당장 내일 모레 사야 된다, 이 코인 뭐 지금 아니면 못 산다, 그런 거 일절 없습니다. 지금 대출 받고 코인 사면 3년 묶일 생각 하시고 사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만큼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라는 거. 한 해 농사가 잘못되면 우리가 수확을 하고 추수할 때도 그냥 뭐 엉망인 열매들을 수확을 하시게 될 겁니다. 상품성도 떨어지고 팔 수도 없는 그런 열매들. 자.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well, that don't make it better.